코로나19가 불러온 우리 경제 변화, 결정적 5장면. 제1부 Korean Economic Changes Caused by COVID-19. 한국일보 기사, 글쓴이 박세인, 조아름, 김지섭 기자. 2020년 우리 경제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를 맞아야 했다. 연초부터 몰아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낳은 매서운 후폭풍이었다. 코로나19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깊이 패이는 중이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은 무려 4차례였다. 약 60년 만의 일이다. 추경을 통해 3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지급됐고 청구서는 나라빚 증가로 날라왔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년 만에 6포인트가량 증가하며 43.9%까지 치솟았다. 자산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에 나섰다. 개미들은 주식을 팔고 떠난 외국인 투자자들의 빈자리를 메웠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사자를 외쳤다. 코스피 지수를 사상 최고치까지 끌어올린 1등 공신이 됐다. 외국인은 승자의 오랜 공식을 허물어뜨린 것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영끌과 공포 속 매수, 패닉 바잉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현상이 됐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총 공세를 폈지만 때리면 때릴수록 집값은 뛰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 역시 외려 전세 풍기로 이어지며 전세 대란을 불렀다. 내 집 마련 행렬에 동참하지 않으면 갈수록 벌어질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불안감은 무조건 사자로 이어졌다. 자영업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아픔을 겪었다. 당신은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아야 했다면 이번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반강제적 휴업에 들어가야 했다. 정부가 추경 예산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어주기는 했지만 피해를 만회하기엔 너무도 부족한 액수였다. 코로나19는 직장인들의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대면 업무를 당연시하던 국내 기업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늘려갔고 이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정보기술기업에서 제조기업으로 차츰 확산해 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뉴노멀로 자리 잡을 공산이 크지만 또 다른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1. 돈을 풀어 경제 살리자. 60년 만에 한 해 4번 고친 예산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편성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4월 22일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가피하게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시는 정부의 2차 추경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점이었다.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지급과 70% 지급을 놓고 당정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릴 때였다. 이는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내놓기도 전인 4월 6일 당시 총선 후보였던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3차 추경도 준비해야 한다며
압박한 영향이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4번이나 예산안을 고쳤다. 쿠데타로 혼란스러웠던 1961년 이후 무려 59년 만에 일어난 국가재정 사상 일대 사건이다. 세계를 휩쓴 코로나발 경제 충격이 그만큼 크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정치권의 조급증이 정부를 계속 압박한 것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존재감은 국회에 밀려 점차 옅어졌다. 1차 추경안을 논의하던 지난 3월 11일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하는 홍 부총리를 두고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상 처음 14조 원 넘는 현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했다. 4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올해 정부 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42조 4천억 원, 즉 512조 3천억 원에서 554조 7천억 원이나 더 늘었다. 세계 경제가 사실상 멈추고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돈을 풀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3.9%까지 높아지며 이 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암묵적 지침은 어느새 무색해졌다. 홍 부총리는 재정 지원의 합리, 형평성도 재정 건전성도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저항했지만 말뿐이었다. 정부는 2025년부터 나라 빚이 GDP의 60%를 넘거나 연간 적자가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한국형 재정 준칙을 발표했다. 여야 모두 이에 불만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2. 내릴 때 산다. 증시 큰손으로 부상한 개미 투자자. 코로나19 공포가 세계 금융시장을 덮친 3월 19일 코스피는 11년 만에 1457.64란 최저치를 찍었다. 이때부터 외세에 맞선 동학농민운동을 빗댄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불길처럼 번졌다. 국내 증시를 썰물처럼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금의 빈자리를 채우며 3월 한 달에만 11조 5천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인 개인의 거대한 투자 물결. 이제 국내 증시 역사는 동학개미 전과 후로 나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한 해 개인은 금융시장에서 압도적인 힘을 과시했다. 장기화되는 저금리, 저성장 추세 속에서 개인은 자산 불리기의 중요성에 눈뜨기 시작했다. 계층 상승 사다리는 끊어진 지 오래. 꼬박꼬박 받는 월급만으로는 결코 자산을 늘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투자만이 살 길이란 열망에 불을 당겼다. 이들 손에 가장 가까운 수단은 주식이었다. 올해 초 약 2,900만 개였던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는 3,500만 개로 20%나 급증했다. 저금리가 가져온 실탄 규모도 역대급이었다. 연초 30조 원도 채 안 되던 증시 대기 자금은 최근 65조 원을 웃돌며 사상 최대치다. 올해 개인의 주식 순매수액은 64조 원이 넘는다.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위기 속에서도 국내 주식을 사들인 개미의 투자 열풍은 최근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까지 끌어올린 1등 공신이다. 개인들은 폭락장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며 스마트 개미로도 불렸다. 김정범 미래에셋 대우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올해 한국 주식시장을 지킨 개인 투자자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표현까지 쓰며 이들을 치켜 세웠다. 그늘도 있다. 막대한 빚을 진 빚2, 빚내서 투자, 개미를 향한 경고 목소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코스피 화랑에 올라탄 신용 공여 잔고는 사상 최대인 19조 원을 웃돌며 20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젊은 층 사이에 기회는 주식뿐이란 인식이 형성된 결과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집값 등 자산 격차가 초래한 재테크 좌절감이 역대급 빚투를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다. 끝. 2편에서 계속. 듣고 읽는 명확한 한국어 클리어 코리안 제공